자, 이번에는 뭐 이런 걸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번을 조합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대학생들의 학번은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죠. 혹시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입학연도예요. 그래서 뭐 몇 학번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학번 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학과 코드입니다. 뭐 요즘은 많이 학부로 되어가지고 이제 뭐 학부 코드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의 그 학년도 그 학과의 그 학생 고유 번호가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도에 입학을 했다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숫자 102 그것을 의미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공학과가 65가 그 컴퓨터공학과 코드다라고 하면 65, 그 다음에 뭐 거기 학생들이 총 2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175번째다. 그러면 뭐 175가 그 학생의 고유 번호가 되어서 1065175가 최종 학번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사실상 조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가 된 주민등록번호도 사실은 그런 조합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만 보더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생인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조합이라는 거죠. 뭐 회사의 사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조합을 해야 된다. 조합을 위한 매크로를 정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tnum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자로 입학연도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인자로 학과 코드, 세 번째 인자로 그 학생의 고유 번호를 인자로 전달을 하면 이거 세 개를 갖다가 단순히 연결을 하면은 그게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YSP로 치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석이 되고 반영이 된다면 이걸로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YSP는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Y는 없고요, S도 없고 P도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분명 YSP는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Y 그리고 S 그리고 P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YSP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YSP가 되는 거지 Y와 S와 P의 조합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Y와 S와 P가 구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떨어져야 됩니다. 독립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뭐 쉽게 얘기하면 스페이스바 하나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야 독립된 것으로서 인식이 되어서 치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어떤 생각이 이제 드냐면, 그러면 한 칸씩 띄워주지 뭐.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제대로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치환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뒤에 문제가 생기겠죠. 생기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백까지도 그대로 치환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Y에 10, S에 65, P에 17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포맷 그대로, 즉 10 한 칸 띄고 65 한 칸 띄고 175로 치환이 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 저장을 하겠습니까? 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10 한 칸 띄고 65 한 칸 띄고 175 이러한 선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차피 치환되고 나면 이거 컴파일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컴파일러에게 이해시킬 자신 있으세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이겁니다. 예, 이거를 생각을 해냈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뭐냐면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Y와 S와 P도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뭐 상당히 독립적? 어쨌든 떨어져 있어서 치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이 전달되면 여기에 10, 그 다음에 65는 65, 그 다음에 175는 175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곱셈과 덧셈 연산 결과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1065175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1만 5175라는 숫자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연산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최선의 해결책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겨우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왜 겨우 이 정도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게 이렇게 지금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개 중에서 하나씩만 주석을 해제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예제를 작성해 놨습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세 번째 거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문장에 의해서 1065175가 출력이 돼야 될 거고요. 이 문장에 의해서 1065075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1065175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줄에서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는 그냥 우리가 바로 적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y에다가 10 넣고요. 그 다음에 s에다가 65 넣고요. p에다가 075 넣어봅시다. 그러면 10 곱하기 1 쫙. 예, 좀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괄호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65 곱하기 1 어쩌고저쩌고 0, 3개 플러스 075 여기까지가 선행 처리기가 해주는 일이죠. 자, 그럼 이걸 정말로 이 10과 1과 65와 1과 075를 인식을 해가지고 곱셈, 덧셈, 연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누구? 컴파일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컴파일러는 075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이거 좀 됐지만 앞에서 배운 겁니다. 0에서 시작을 하는 정수는 뭐다? 8진수다. 즉 075는 075가 10진수 75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학번이 075일 수 있잖아요, 사실상.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 조합을 했을 때 10, 65, 075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학번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조합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0을 썼는데 컴파일러는 이 0을 갖다가 그냥 0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뒤에 나오는 숫자가 8진수다라는 표현으로 인식을 하고선 얘를 8진수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단순히 붙여주는 거. 정말 뭐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뭐 이렇게 075 써주면 그냥 075로 붙여주는 거. 예, 컴파일러에게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붙여줘 버리는 거. 지금 연산을 동반하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끼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단순히 붙여주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요 연산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연산자, 매크로 연산자 요거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아, 그럼 혹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A 샵 B 쓰면은 A 치환 이루어지고 B 치환 이루어지고 그거 A, B 연결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예, 그게 다 그거예요. 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자, 콘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죠. 자, 뭐 UPP, LOW. 자, 이게 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렇게 연산자가 샵 2개짜리 연산자가 2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UPP 이건 0, 0입니다. 5, 5가 아니고 뭐 0, 0이냐 5, 5냐가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LOW. 그러면 일단 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부터 이루어진다고? 치환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UPP에다 10, 로우에다 20을 넣는다. 그러면 10. 그 다음에 20으로 치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 연산자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 00, 20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거 사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하나짜리 연산자보다 더 쉽죠? 그냥 2개 써놓으면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한다. 22와 77을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했죠. 그러면 22 샵샵 00 샵샵 샵샵 발음이 좀 그러네요. 77. 그래서 220077이라는 정수를 만들어내서 그 정수가 놈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학생의 학번을 갖다 조합해내는 함수 너무 간단하죠. YSP 단순 연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따라서 Y 연산자 S 연산자 P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붙여버리니까. 예, 그냥 붙여주기 때문에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갖다가 쫙 붙여주기 때문에 자, 요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 단순히 붙여주는 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좀 바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단순히 붙여줘야 될 때는 요 연산자 쓰자. 그 다음에 문자열화 시켜야 될 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샵 연산자 쓰면 문자열화 한다.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 문자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 연산자를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100점짜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2개의 매크로 연산자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요, 사실 여러분이 직접 쓸 일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미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의 헤더를 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현해 놓은 누군가라는 게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어떤 코드를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연산자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헤더 파일 안에서. 그때 당황할 수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알고 나서 이거 아는 건데 하는 거하고 딱 보자마자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게 탁 등장하는 거하고는 그 뭐 얻어맞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6번째 챕터가 끝났는데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심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27번째 챕터의 내용도 여전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로써 26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